영화 한 편에 아이돌 여러 명을 캐스팅하기 위해 이런 옴니버스 호러 영화를 만드는 건가? 아이돌 일자리는 내가 책임진다. 뭐 그런 거? 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5년 9월 17일 개봉 한국 공포영화 귀시입니다. 옴니버스 영화네요. 아무 정보도 없이 봐서 옴니버스 형식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5개의 호러 에피소드가 들어있고요. 영화의 각각 에피소드의 제목이 안 나오고 나중에 크레딧 올라갈 때 각 에피소드별 출연진들이 구분되어 나오는데 거기서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각각 제목이 큰 나무집, 택배, 귀시, 갑캠, 여우창 이런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특히 네 번째 에피소드가 저는 캅캠이라고 본 것 같은데 경찰 몸에 달고 있는 바디캠을 의미하는 건가? 그런데 그 에피소드에서 경찰은 나왔지만 바디캠은 안 나왔거든요. 제목이 저게 맞았는지 아리송하네요. 아무튼 이 영화의 제목 귀시가 5개 에피소드 중 하나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5개 에피소드 중에서 세 번째 에피소드 귀시를 제외하면 귀신을 산다는 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귀시라는 게 존재하는 세계관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괴기 사건들을 다루는 내용이고요. 솔직히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이 연결고리들을 그냥 억지로 짜 맞춘 것 같다. 저의 내피셜이긴 하지만 이 영화가 완성된 과정을 한번 추측해 보겠습니다. 옴니버스 호러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먼저 했겠죠. 그리고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각 에피소드마다 장르적인 특색이 나눠져 있어요. 바디 호러나 좀비물 느낌의 에피소드도 있고 나홍진 감독의 추격자 같은 엽기 연쇄살인범을 추격하는 내용의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그 외에 여고괴담풍의 에피소드나 랑종 같은 동남아 호러 느낌의 에피소드도 있어요. 장르라고 할까 유명한 호러 작품들의 오마주라고 할까 그렇게 확연하게 특색이 있는 에피소드들로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 5개 에피소드 모두 아이돌이 캐스팅되었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의 마마무 솔라, 두 번째 에피소드의 러블리즈 지수, 세 번째 에피소드의 스테이시 수민, 네 번째 에피소드의 B1A4 바로, 다섯 번째 에피소드의 우주소녀 은서. 이 영화를 만든 홍원기 감독이 원래 뮤직비디오 감독으로 활동하다가 2022년에 서울괴담으로 장편 영화 감독 데뷔를 했습니다. 그 영화도 옴니버스 영화였고 아이돌이 많이 출연했어요. 저 그 영화도 극장에서 봤거든요. 이 감독이 계속 이런 영화들만 만들고 있어요.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영화 한 편에 아이돌 여러 명을 캐스팅하기 위해 이런 옴니버스 호러 영화를 만드는 건가? 아이돌 일자리는 내가 책임진다. 뭐 그런 거? 뮤직비디오 감독 시절에 알고 지낸 아이돌들에게 뭔가 의리를 보여주는 그런 느낌으로 출연진 캐스팅을 하는 것 같아요. 저의 내피셜일 뿐이지만 아무튼 그렇게 옴니버스 호러를 만들겠다 혹은 만들어야 한다는 의도가 먼저 있고 그렇게 아이돌을 캐스팅하고 각각 장르적 특색을 갖춘 에피소드들로 구상을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 에피소드들의 연결고리를 억지로 끼워 맞춰서 전체 세계관 구성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결과물입니다. 그렇게 억지로 끼워 맞춘 느낌이라서 이 작품의 세계관 구성이 뭔가 엉성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제대로 해석을 못 하겠습니다. 귀시라는 제목의 웹툰이 있던데 그게 원작인지는 모르겠어요. 4화까지 무료로 볼 수 있어서 봤거든요. 그 웹툰은 시대 배경도 조선시대고 내용이 전혀 달라요. 그런데 무슨 부적 같은 걸 붙인 단지에 귀신이 담겨 있다는 설정은 영화랑 비슷해요. 정확히 원작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참고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웹툰 나머지 내용도 결제해서 볼까 하다가 이 영화가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괜찮은 작품은 아니라서 웹툰 결제는 하지 않았습니다. 영화의 내용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래도 최대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크레딧에 나온 제목이 큰 나무집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시골로 이사온 젊은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마마무 솔라가 주인공을 연기했습니다. 시나리오 작가 지망생이라서 시골 집에서 시나리오 공모전을 준비를 하는데요. 집 근처에 엄청 큰 나무가 있어요. 에피소드 제목인 큰 나무집이 큰 나무가 보이는 집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큰 나무 자체가 무언가의 집이라는 의미인 건지 두 가지 의미 다일 수도 있고요. 이 마을에 골프장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보존 가치가 높은 큰 나무가 방해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골프장 개발에 어떤 이권이 얽혀있는 마을 이장이 매일 밤 몰래 말통에 무슨 액체를 담아서 그걸 나무에 뿌립니다. 그러면 나무가 죽나봐요. 그런데 그걸 하다가 갑자기 코피가 났던가 그래서 손으로 피를 훔치고 피 묻은 손을 나무에 쓱쓱 닦아요. 그런데 그 피가 나무에 흡수가 됩니다. 그러더니 나무에서 꽃가루 같은 게 팡 터져 나와서 그게 온 마을에 퍼져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몸에서 꽃이 막 피어나더니 좀비 같은 상태가 돼서 나무를 향해 모이는 거예요. 바디 호러물,
그리고 약간 라스트 오브 어스 비슷하기도 합니다. 주인공 솔라도 몸이 그런 상태가 돼서 죽고 마을 사람들이 결국 나무와 일체화가 되면서 모두 흡수되는 결말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에피소드는 제목이 택배, 문채원이 주인공입니다. 외모에 엄청 집착을 하는 여자이고 남의 집 앞에 있는 택배를 훔치는 나쁜 버릇이 있어요. 어느 날 옆집 여자의 택배를 훔치는데 전화 한 통만 하면 아름다워질 수 있는 비법을 택배로 보내준다고 엄청 광고를 하고 있는 FYB라는 회사의 제품 택배예요. 그 택배를 훔쳐와서 열어보니까 안에 사람 코가 들어있는 거야. 코의 모양이 너무 예뻐서 자기 코에 이렇게 대보니까 코에서 무슨 촉수 같은 게 나와서 얼굴에 착 결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옆집 택배를 훔쳐보니까 이번에는 그 눈을 또 붙이고 그렇게 해서 얼굴이 엄청 예뻐집니다. 그런데 택배를 도둑맞은 옆집 여자가 눈치를 채죠. 너 그 코 그거 내 거야 하면서 싸움이 벌어지고 결국 문채원이 반격을 해서 옆집 여자를 죽입니다. 옆집 여자는 러블리즈 서지수가 연기했고요. 세 번째 에피소드는 서영이가 주인공, 고등학생이 딸의 성적에 굉장히 집착을 하는 엄마 캐릭터, 딸은 스테이시 수민이 연기했습니다. 딸의 성적을 올릴 방법을 찾다가 같은 회사의 어떤 사람이 자식이 의대 다니는데 성적이 꽈톱이라고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자식 성적 올리는 비법을 물어봅니다. 그 사람한테 귀시에 대해 듣게 돼요. 해리포터에서 호그와트 가는 것처럼 어디 특정한 장소에 있는 비밀 문을 통해서 귀시에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서 귀신이 들어있는 단지를 사오는 건데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무슨 복주머니 같은 거를 주고 칼로 손목을 그어서 피를 흘려야 합니다. 그러면 귀신 단지를 얻게 되거든요. 참고로 복주머니 안에는 자기 이를 뽑아서 넣었던가 그랬고 또 딸의 손톱도 같이 넣었던가 뭔가 방식이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좀 헷갈려요. 아무튼 그 복주머니와 피를 대가로 바치고 그렇게 받아온 귀신 단지를 딸의 침대 밑에 둡니다. 그리고 그 귀신의 이름표가 있거든요. 그 이름표는 인형에 넣고 봉합해서 그 인형을 딸의 가방에 달아놔요. 그 인형이 절대 떨어지면 안 된대. 그런데 그게 정확히 어디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건지 모르겠거든요. 일단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가방에 달아놨던 인형이 친구들이 장난치다가 떨어지면서 사달이 벌어지거든요. 귀신의 이름표가 들어있는 인형이 항상 가방에 붙어 있어야 탈이 없다 뭐 그런 설정인가?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아무튼 진짜 무슨 귀신 들린 모양으로 공부해서 성적 잘 나오다가 인형이 가방에서 떨어지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밤에 야자하는 교실에 학생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학생들 앞에 전부 귀신이 나타납니다. 학생들이 다 귀신에 홀려가지고 막 상황이 미쳐 돌아가면서 끝나는 그런 에피소드고요. 네 번째 에피소드는 유재명과 B1A4 바로가 경찰 파트너로 나와서 연쇄살인범을 추격하는 내용입니다. 추격자랑 비슷한 장면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 연쇄살인범이 두 번째 에피소드에 나왔던 그 회사 FYB라는 회사와 관련이 있거든요. 이 연쇄살인범이 사람을 죽여서 신체 일부를 그런 식으로 택배로 보내는 것처럼 보여요. 정확히 이 회사가 어떤 회사고 시체들은 어디서 구해오는 건지 되게 애매한 부분이 많고요. 유재명도 이런 자세한 내막을 모른 채로 그냥 연쇄살인범만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경찰은 뭔가 그 전에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 큰 건 하나를 올리는데 집착을 하고 있어요. 파트너가 지원 요청을 해야 한다고 건의하지만 무시하고 그 연쇄살인범의 집을 무리해서 수색하다가 결국 연쇄살인범에게 공격을 당해서 파트너는 죽고 본인도 부상을 당하는데 그래도 총으로 반격해서 연쇄살인범을 죽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집으로 어떤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쓱 들어오면서 그 죽은 연쇄살인범을 좀비처럼 부활을 시켰나? 그러면서 에피소드가 끝나요. 참고로 이 검은 옷 남자는 영화의 오프닝 씬에서 구슬하는 장면으로 등장을 했었고요.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도 등장해서 나무에 손을 대며 무슨 말을 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나요. 뭔가 다시 열렸다? 많은 대가가 필요하다. 뭐 이런 비슷한 말이었던 것 같아요. 원현준이 연기한 캐릭터이고 이 남자가 귀실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 에피소드는 베트남이 배경입니다. 베트남에 유학을 간 한국인 학생이 나오고 이 학생은 우주소녀 은서가 연기했습니다. 이 학생에게 현지인 친구가 두 명 있는데 그 중에서 타오라는 이름의 여학생이 이 에피소드의 주인공입니다. 한국인 학생이 베트남 흉가나 심령 스파 주제로 유튜브를 하고 있어서 어딘가 숲속에 있는 우물에 친구 두 명을 데리고 가거든요. 손가락을 뭐 어떻게 해서 여우창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걸 눈에 대면 귀신을 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했다가 베트남 친구 중 한 명은 그 우물에서 튀어나온 귀신한테 바로 죽고 남은 둘은 도망쳤는데 그중 한국인 학생은 나중에 기숙사 방에서 시체로 발견됩니다. 이제 주인공인 타오만 남았어. 타오가 학교의 민속학 교수인가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귀신 담는 단지를 줍니다. 여기에 악령을 봉인해야 살 수 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물에 가서 악령이 남긴 신체 일부인가 뭐를 찾아야 해요. 어찌어찌 찾았는데 그대로 우물에 떨어져서 거기서 귀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찾아낸 거는 뭔가 공룡 이빨 화석 같은 거예요. 이게 뭐 악령의 이빨 같은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아무튼 그거를 단지에 넣어서 귀시에 들어가니까 또 그 검은 옷 남자가 등장하더니 엄마가 아니라 딸이 왔네 이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
보니 타오의 엄마도 귀시에서 거래한 적이 있었던 거예요. 손목 그은 자국이 있어요. 아무튼 타오는 여기서 눈을 잃습니다. 실명을 하고 악령의 저주에서 풀려나서 목숨을 건져요. 타오가 실명을 하면서 그대로 영화가 딱 끝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이 영화에 쿠키 영상이 있다는 블로그 글을 제가 구글 검색하다가 봤는데 크레딧 끝까지 봐도 쿠키 영상 없더라고요. 그 블로그 글 자체가 내용이 완전 엉터리야. 요즘 인터넷에 그런 엉터리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네요. 아무튼 이 영화는 진짜 세계관이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억지 연결고리들만 툭툭 던져주는 느낌이고 그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지 영화에서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단지의 악령을 봉인한다 라는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악령을 봉인하면서 눈을 대가로 잃게 되는 상황이 앞에서 나온 내용하고 뭔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있어야 하는데 억지로 끼워 맞추면 될 것 같기도 하지만 너무 애매하고 허점이 많습니다. 영화가 때깔은 괜찮고 분위기도 좋아요. 귀시가 존재하는 세계관 그리고 검은 옷 입은 남자 무당 이런 요소들을 중심으로 뭔가 세계관을 완성도 높게 잘 만들면 괜찮은 작품이 나올 포텐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5가지 에피소드가 유기적인 연결고리를 구축하는 데는 실패한 것 같다. 실패라기보다는 그냥 포기한 느낌이에요. 하다가 만 느낌. 내용 제대로 해석하는 거 무리입니다. 그래도 억지로 한번 해볼게요. 귀시와 관련된 중요한 장소가 3군데, 첫 번째 에피소드에 나왔던 큰 나무, 그리고 3번째 에피소드에 나왔던 그 호그와트 비밀 입구, 그리고 마지막 에피소드의 우물. 뒤에 2개는 그냥 출입문으로 보면 될 것 같고 베트남에도 있는 걸 보면 전 세계 곳곳 아니면 뭐 아시아권에만 국한된 걸 수도 있고요. 첫 에피소드의 큰 나무가 뭔가 애매합니다. 거기가 귀시의 본체일 수 있어요. 그런데 3번째 에피소드와 5번째 에피소드에 귀시가 나온 걸 보면 그 큰 나무와 관련된 것처럼 보이는 시각적 묘사가 그다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첫 에피소드에서 마을 이장이 코피를 나무에 닦아서 그 피를 흡수하면서 꽃가루 같은 걸 퍼뜨리고 마을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귀시에서 판매할 귀신 매물들을 확보하고 귀시가 열린 걸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 말고도 귀신은 다양하게 조달할 수 있다. 마지막 에피소드에 나온 내용이나 연쇄살인마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그 연쇄살인마 IP는 귀시가 귀신이 담긴 단지를 판매하는 건데 그 외에 별도 취급 상품, 오징어 게임 멘트로 귀신이 된 희생자들의 신체 일부를 필요한 자들에게 주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시장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그렇지만 인간의 욕망으로 굴러가는 시스템이잖아요. 귀시도 마찬가지로 이 영화에 나오는 인물들의 다양한 욕망들, 그걸 원동력으로 이 시스템을 굴리고 있어요. 2번째 에피소드는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이 사람들에게 워낙 크다 보니까 그 특정한 욕망에 대한 맞춤 상품을 별도 시스템으로 만든 것 같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에피소드가 가장 본격적으로 귀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엄마의 욕망 때문에 자식이 귀신의 희생양이 되는 내용이라고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지만 디테일한 과정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마지막에 귀신들이 우르르 등장해서 야자하던 학생들이 다 미쳐버린 결말이 임팩트는 있는데 왜 그런 결과가 된 건지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되죠. 귀시에서 구입한 귀신 단지를 사용하는 방법 또는 규칙이 있고 그걸 지키지 못해서 파멸이라는 전개가 자연스러운 건데 더 욕심을 부리거나 더 큰 욕망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되는 게 아니라 친구들끼리 놀다가 인형이 가방에서 떨어졌다는 이유로 그런 사달이 생긴다? 이거는 굳이 해석하자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건 거의 필연이잖아요. 이미 귀시에서 거래를 한 자체로 결과는 외통수다. 귀시에서 바친 대가는 시작일 뿐이고 결국 더 큰 파멸을 대가로 바치게 되는 것은 필연이었다. 처음부터 이런 욕망 때문에 귀시에서 거래를 해서는 안 되었다 라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결국 욕망은 파멸을 부른다라는 호러 영화에서 흔하게 보는 주제의 작품이었고요. 그다지 재미있거나 무섭지도 않았고 가장 아쉬운 점은 이런 세계관의 연결고리를 만들다가 만 느낌의 내용이라는 거. 이거 잘만 하면 꽤 매력적인 세계관으로 보였거든요. 디테일한 설정은 둘째치고 세계관이 주는 인상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영화 때깔도 괜찮고 유명한 배우들도 많이 나오고 아이돌들도 연기 괜찮게 했고 나름 웰메이드 장르 영화 느낌이 나는 순간들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포텐은 있었는데 그 포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그런 아쉬운 결과물이라고 결론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추천은 하지 못하겠네요. 영화 귀시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